아이비 라이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주 아이비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요. 바로 김신혜 학생의 동생 김주혜 학생입니다. 김주혜 학생의 등장으로 학생 몇 명은 공포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씩씩하고 무식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며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또 지난주 수요일 중학교 1학년 반 학생인 김주혜 학생과 김영 학생은 MT를 가서 3학년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두 학생은 한식 뷔페와 볼링장에 갔는데 김주혜 학생이 스트라이크를 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스트라이크를 2번이나 치고도 70점대의 점수를 받은 것은 정말 잘 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김주혜 학생과 김영 학생이 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아이비 학생들이 포켓볼 경기를 잠시 멈추고 농구에 집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들은 체육 수업을 더욱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화요일의 경우 컵라면을 걸어 더욱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평범한 농구 경기가 아닌 올림픽 형식의 경기를 하였습니다. 2명씩 3팀을 만들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유투로 점수를 내는 것입니다.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아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팀은 교장 선생님 김신혜, 김현지 학생의 팀으로 컵라면 대컵을 획득하였고, 준우승팀인 김강, 김신혜 학생은 컵라면 중컵을, 김영, 김준성 학생은 소컵을 획득하여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일반적인 농구로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첫 게임에서는 김영, 김준성, 김강 학생의 팀과 김신혜, 김주혜 학생,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전조사님 팀이 우승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강, 김영, 김신혜 학생팀, 그리고 김준성, 김주혜 교장 선생님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마지막 4대4 동점 상황에서 김영 학생의 기적적인 골로 김강 학생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바람 빠진 농구공일지라도 아이비 학생들은 농구 경기를 제대로 즐기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상 김신혜 기자였습니다. 이슈 앤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파장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담당 경찰인 스쿨 폴리스가 유치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유치원 가해 교사에 대한 영장이 오늘 신청됐고, 영상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냥 집에서 키우자라는 네티즌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송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있고, 말을 안 들으면 그 선생님 반으로 보내버리겠다, 버섯을 뱉으면 없애버리겠다 등의 진술이 다시 나와 학부모님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못하는 아이에게 폭력으로 대하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달걀에 대한 오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달걀 겉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좋다고 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을 깰 때 하얀색 알끈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보기 흉해서 버리는데요. 알끈에는 세포를 보호하는 씨알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에는 영양가 차이가 없고, 특별란과 일반란의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달걀을 보관하실 때는 둥근 부분 유려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 김강 기자였습니다. 지구촌 이야기.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7일 파리 중심지에 있는 샤를리 앱도의 본사에 무장기관들이 침입 후 총격을 가해 5분 만에 1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4명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40년 만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라고 합니다. 샤를리 앱도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풍자 주간지로 지면 내에 풍자 완평을 실으며 사이비 종교, 극우파,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정치와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취재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한 12명 중에는 4명이 만평 기자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테러범 형제인 파레드와 셰리프는 인질극을 벌이다 최후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테러인 유대계 식료품점 테러는 유대계 식료품점의 무슬림 영웅인 라사나 바티로 인하여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쿨리발리가 식료품점을 습격한 후 몇몇 쇼핑객들은 지하로 대피했습니다. 바티는 불을 끄고 냉장고로 이들을 안내했습니다. 냉장고 전원도 껐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있어라, 나는 다시 나가보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후에 화물 엘리베이터로 탈출했습니다. 당국은 처음에는 그를 쿨리발리의 공범으로 여겼습니다.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고 수갑도 채웠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걸 아는데 9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혐의를 벗은 후 경찰들에게 식료품점의 내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숨겨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마침내 인질들이 풀려났을 때 몇몇은 그에게 감사의 악수를 청했다고 외신들은 정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도 상찬의 글이 넘쳐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내정 도내로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위터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K 롤링도 바티의 용기 있고 정정심 많은 행동은 우리에게 인간애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코아치 형제에 의해 머리에 총격을 당해 숨진 경찰인 아메드 마라베의 가족은 이날 그는 무슬림으로서 아메드 마라베인 이름을 자랑스러워라 했을 뿐 아니라 자유, 평등, 박애란 공화국의 가치를 수요하는 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인종주의자와 반유대주의자 그리고 이슬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극단주의자와 무슬림을 홍동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김준성 기자였습니다. 생활 속 꿀꿀팁. 첫 번째로 쌀뜨물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기가 많거나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릇에 쌀뜨물을 사용하면 깨끗이 씻긴다고 합니다. 스펀지로 구석구석 문지르고 물로 헹구어내면 냄새가 깨끗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리창 청소에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청소할 유리창에 쌀뜨물을 하룻밤 뿌려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닦으면 깨끗이 닦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화분에 뿌려줍니다. 꽃 등의 식물을 가꿀 때에 화분에 쌀뜨물을 부어주면 식물의 영양 공급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국찌개 등의 쌀뜨물과 물을 1:1 비율로 섞어 넣으면 영양도 많고 고소한 맛이 나서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엉, 죽순, 무를 삶을 때 쌀뜨물을 넣어주면 하얗게 삶을 수 있고 떫은 맛을 없앨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선의 짠맛을 줄이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생선 자반이 맛이 너무 짜다면 쌀뜨물에 30분가량 담가두면 짠맛이 줄어 먹기에 좋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왁스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쌀뜨물에 걸레를 적셔 마루를 닦으면 왁스를 바른 것과 똑같이 번들번들 윤이 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알루미늄 냄비에 상화를 반지하는 것인데요. 새로 산 냄비나 주전자에 쌀뜨물을 넣고 끓여주면 알루미늄이 상하돼 표면이 하얗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쌀뜨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뽀얘질 뿐 아니라 비타민 B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버려지던 쌀뜨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버리지 말고 청소, 요리 등에 쓰도록 합시다. 생활 속 꿀꿀팁의 김주혜였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닭게장입니다. 재료: 주재료 닭고기 500g, 얼갈이 배추 500g. 부재료: 대파 60g, 마늘 6g, 간장 14g, 고춧가루 12g, 소금 4g, 장육수 1600ml. 기본 정보: 조리시간 80분, 분량 4인분 기준, 칼로리 221칼로리 1인분. 닭은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 물을 붓고 푹 삶아 건진 후 뼈를 발라내고
닭살은 찢어 놓는다. 배추 시래기는 6, 7cm 길이로 썰어 양념으로 묻히고 대파는 어슷 썬다. 냄비에 닭살, 배추 시래기, 닭 육수를 넣고 끓여준다. 어슷 썬 대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한 소끔 더 끓여준다. 이상 닭게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닭칼국수입니다. 재료: 칼국수 600g, 닭백숙 국물, 느타리버섯, 양념장. 만드는 법: 닭백숙을 하고 남은 국물에 생수를 붓고 끓인다. 남은 닭고기는 결대로 찢어서 넣는다. 육수가 팔팔 끓으면 칼국수와 느타리버섯을 넣는다. 면이 끓는 동안 양념장을 만든다. 칼국수가 익으면 양념장과 곁들여 내놓는다. 이상 닭칼국수였습니다.